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의 신열강입니다. 왕의 아버지는 대부분 왕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왕의 아버지였지만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원군 중에서 특이하게도 자신의 살아생전에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격한 대원군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오늘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9회의 주인공은 세도 정치를 종식시킨 보수적인 개혁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1820년 은신군의 손자이자 남영군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은신군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태어나던 당시에는 세도 정치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왕족이었지만 안동 김씨 가문 등 세도 가문들의 눈치를 보며 생활해야 할 정도로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철종에게 후사가 없음을 간파한 그는 철종사 후 왕위 계승권자를 결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신정왕후 조대비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환심을 삽니다. 그의 이런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어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그는 그의 둘째 아들 13살 명보기를 조선의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13살 어린 국왕이 등극하자 당시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대왕대비인 조대비가 수렴 청정을 실시합니다. 이후 조대비를 통해 실시된 일종의 일련의 개혁 정책들은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개혁 정책들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기 땅에 떨어진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데 그 개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우선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던 조선의 정궁, 경복궁을 충건합니다. 그는 이렇게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움으로써 세도 가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이제는 왕에 의해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는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또한 당시 붕당의 온상이자 백성들을 수탈하는 또 다른 수탈기구로 전락해버린 서원도 대대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47군데의 사익서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서원을 철폐시켜버립니다. 그는 또한 집권 노론층의 상징이었던 만동묘 역시도 과감하게 철폐시켜버립니다. 세도 정치기에는 삼정, 즉 전정, 군정, 황곡이 문란해져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개혁책도 시행합니다. 그는 우선 전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양반과 토호들의 토지 겸병을 금지시키고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해냅니다. 그는 또한 황곡제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창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폐단이 컸던 군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양반들도 군포를 내야 하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은 조선 초기 왕권이 강력했던 시대로의 회귀를 목표로 한 그런 보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수적인 개혁가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사건, 신미양요 등을 거치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는 1840년에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무너지고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은 점점 더 고립과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저지른 또 다른 큰 실수는 자신이 왕의 아버지임만 알았지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국왕임을 까먹은 것입니다. 20살이 넘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할 나이가 된 고종을 앞에 두고도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1873년 최익현의 상소로 촉발된 일련의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인 22살 젊은 국왕 고종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권좌에서 쫓겨난 흥선대원군은 이후 아들 고종 그리고 며느리인 중전민 씨와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것을 절치부심합니다. 그런 그에게 1882년 일어난 이모군란은 천지이루의 기회였습니다. 이 이모군란의 핵심 세력이었던 구식 군병들은 대원군을 그들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다시 한번 최고 권력자의 위치로 추대합니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며느리였던 중전민 씨 국장을 서둘러 선포하고 고종을 제치고 국정의 최고 권력자로 다시 한번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와 사정 교감을 나눈 고종과 중전민 씨에 의해서 그는 청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서 청나라로 강제로 이송되어 유폐되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3년) 뒤 청나라로부터 돌아온 흥선대원군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들 고종과 며느리 중전민 씨와 반목을 하게 되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권력투쟁은 이후 열강 세력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었고 훗날 망국의 한 빌미도 되었습니다. 아들 고종과 자신의 사이가 멀어진 이유를 며느리인 중전민 씨에게서 찾았던 흥선대원군은 그의 며느리였던 명성황후 중전민 씨가 1895년 경복궁에서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할 때 직간접적으로 불행히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이 이 을미사변을 주도적으로 주도했는지 아니면 일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단순하게 이용만 당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던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점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며느리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3년 뒤인 1898년 79살을 일기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흥선대원군 관련 내용들이 우리 계리직 시험에는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201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용서 못한다. 하물며 니은은 우리나라의 선위에 제사 지내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이 도적이 숨는 곳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군조를 시켜 유생들을 해산시켰다. 네, 기역은 흥선대원군을 말하는 것이고 니은은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흥선대원군과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기역,
외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2번 기역, 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3번 니은, 조선시대의 지방 수령의 자문 전당기관이다. 4번 니은, 사액된 47개서 이외에는 모두 철폐하라는 명령이 발령되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답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3번.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자문 전당기관은 서원이 아니라 향청입니다. 보시면 1번 선택지는 흥선대원군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이고 2번 역시 흥선대원군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이고 4번 역시 서원에 대해 맞게 설명한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9회 흥선대원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